안녕하세요. 보스턴 사는 임 변호사입니다.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창밖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눈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데, 뒤에 막 눈보라가 치고 있네요. 눈이 와서 이제 오늘 밖은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 이제 책도 좀 읽고,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겠다. 오늘 눈이 오는 또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눈을 좋아합니다. 눈 오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지난번에 그 리얼터 관련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좀 보완을 한다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 합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그 미국의 집을 이제 구하실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니면은 뭐 빌라 뭐 이런 종류의 집, 뭐 물론 단독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이렇게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되는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상당히 경우가 다르거든요. 한국식의 아파트 같은 그런 콘도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싱글 패밀리 홈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그 주택 개발 지역에 새로 생기는 집이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략적으로라도 본인이 원하는 집의 형태를 생각을 하신 후에 나는 싱글 패밀리 홈을 사야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한국처럼 아파트, 이렇게 딱 수위가 지키고 있는 이런 안전한 아파트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신 후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 후보자를 최소 2명 내지 3명 꼭 인터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요.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만 선택하지는 마시고 한 3분 정도를 꼭 인터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얼터마다 되게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싱글 패밀리 홈, 그 지역에 되게 오래 살아서 그 지역에 이제 로컬이면서 그 집집마다 사정도 꽤 알고 그 집들을 잘 아는 그런 중개인도 있고요. 또 어떤 중개인은 아파트, 콘도 이쪽으로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새로 생기는 집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양권 같은 거를 또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런 중개사도 있고, 또는 낡은 집, 그죠? 좀 오래되고 안 좋은 집을 사서 그거를 이제 수리해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리해서 하는 그런 플립, 뭐 투자용, 아니면은 리모델용, 그런 집들을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중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개인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목적에 맞는 중개인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중개인들 한 2-3명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대충 이제 나는 이런 집을 원하는데 뭐 다른 제한이 있느냐, 내가 뭐 어떤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내 요구를 좀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싶은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분 리얼터를 고르시더라도 꼭 그 과정을 좀 한번 거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비용도 많잖아요.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들어가는 피도 많은데 충분히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좋은 리얼터를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리얼터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에서 저 운동 다니는 데서 알게 된 그 리얼터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요. 근데 중간에 저도 이제 집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조금 이게 허름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뭐 요즘 그리고 또 큰 보스턴 지역에 화두가 되는 게 그 ADU라고 있습니다.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고 해서 그 집 마당에 뭐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를 줄 수도 있고 뭐 에어비앤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작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퍼미션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이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리모델링을 집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 부동산 중개인은 또 심지어 시빌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대요. 학부 다닐 때. 그래서 구조물 이런 거를 또 아주 잘하는 특이한 중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좀 낡은 집을 사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제 그 리얼터한테는 어떻게 하냐 말을 해야죠, 뭐. 원래 이제 계약은 되어 있거든요. 일정 기간까지 집을 뭐 이렇게 같이 보러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전속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는 계약서에 사인은 하는데 또 사람의 일이라 내가 요거보다는
요런 리모델링 쪽으로 내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실 경우. 그래서 이제 중개인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든 여건상 그 리모델링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다.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결정을 내려서 리모델링을 안 한다. 그냥 있는 싱글 패밀리 홈을 사야겠다 해서 이제 원래 있던 그 리얼터랑 계속 끝까지 같이 해서 집을 이제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집의 형태, 그다음에 주택 시장의 내용을 이제 다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중개인을 결정하시고 그 과정을 이제 거쳐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그죠? 중개료, 수수료, 이제 거기에 아주 꽂혀가지고 어찌됐든 집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중개인이 계속 괜찮다 그러고 이거 그냥 하자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이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일은 끝나니까. 그런 중개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인하고 그 적절한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인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중개인의 조언을 무시하셔도 안 되고, 그 적절한 그 긴장감, 본인이 원하는 집이 나올 때까지 집을 계속 보러 다니시고, 중간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관계를 끌고 가야 되는, 리드하는 거는 결국은 그 집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 하나를 이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턴 지역, 특히 제가 사는 이 지역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매물은 있는데 좋은 매물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둔화됐다,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사는 요 보스턴 지역은 뭐 조금 슬로우한 것 같긴 해도 아직 굉장히 그 대기 수요도 많고 집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집을 사기 전에 엄청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오퍼를 넣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 원하는 사람이 그 집을 보고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얼마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오퍼를 받아서 집주인이 이제 최종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경쟁입니다. 입찰 경쟁.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가격이 가장 큰 요소니까 가격을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집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그 올라온 가격 있잖아요. 매물 사이트 같은데 그 가격대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좋은 집의 경우.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메인테인이 잘 돼 있는 집 있죠. 집주인이 너무너무 집을 잘 가꾸고 유지보수를 한 집. 그런 집의 경우는 집주인이 일부러 그 리스트 프라이스를 낮게 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완전 혹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퍼를 냅니다. 그럼 경쟁이 막 장난이 아니게 되는지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프라이스를 어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뭐 대충 그 지역의 그 정도의 그 comparable price라고 해서 컴프라고 하는데, 그냥 비교되는 가격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집 상태가 매우 좋다면 그 가격으로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번 떨어진 것 같아요. 10번 떨어졌습니다. 어지간한 집은 좀 사실 눈에 안 차가지고 좀 좋은 집이 또 끌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10번 떨어지고 나니까 도저히 집을 살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집에 다행히 이제 제가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돼서 이제 거의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인스펙션을 하러 갔거든요. 그 집 상태 보러 가는 거. 가서 이게 봤더니 겉은 이제 번들을 한데 그 지하실하고 다 내려가 보니까 안에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코스메틱스라고 하는데 겉만 화장하듯이 이렇게 분칠하듯이 해놓고 안에는 그냥 대충 해놓은 거예요. 되게 저렴한 자재로. 그리고 지하실에 갔더니 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기 선 이런 것들도 뭐 막 어지럽게 돼 있고, 또 우리 리얼터가 보더니 뭐 전기공사를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시의 허가를 안 받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퍼밋을 받아내려면 돈이 더 들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내고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되는 지점을 이제 짚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 가격을 좀 떨어뜨려 달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겁나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한 30대. 그래서 이제 사정을 보니 딱 그 플립하운 집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집
저렴한 걸 사서 막 공사비 넣어서 집을 이제 공사를 한 후에 그걸 빨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왜냐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수리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격을 깎자고 했더니 막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저도 좀 기분 됐다 나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사야 되나? 사실은 좀 그렇긴 했거든요. 너무 떨어지고, 계속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우리 그 리얼터, 저희 친구, YMCA, 저희 줌바 클래스의 친구, 그 할머니 리얼터가 저보고, 정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walk away 해도 된다고.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어요. 확실히. 되게 좋은 타운이긴 했지만, 그 타운에서도 로케이션이 되게 좋은 데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집 안의 상태도 그렇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좀 마음이 찜찜해서 그러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alk away를 했더니, 이제 안 하겠다.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 인스펙션 후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집주인 난리 났습니다. 막 깎아주겠다고 몇만 불을 깎아준다. 저희가 이렇게 아예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더 깎아주겠다고. 근데 제가 일단 마음이 식었어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 리얼터가 제가 흔들리고 있던 순간에 워크어웨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그 집을 계약을 했을 겁니다. 계약을 했을 거고, 그냥 뭐 하고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쯤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좋은 결정을 내렸고요. 그냥 안 한다. 그래서 안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집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연히, 셀러 리얼터, 그 파는 사람, 매도인 측의 리얼터랑 저희 리얼터가 서로 예전에 거래를 한번 해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되게 깔끔하다. 굉장히 막 잔잔한 거 가지고 막 문제 삼는 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좀 쉽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그런 어떤 관계가 그 전에 한번 형성이 된 그 리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리얼터도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잘했겠죠. 저쪽하고 거래하면 트집 안 잡고 그래도 괜찮게 일을 빨리빨리 한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리얼터도 저 사람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뭐 집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금세 계약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집이 매물에 리스트가 됐는데 그냥 1시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냥 그 전에 10번 떨어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걸 또 입찰을 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정말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그 비딩 워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약간 의욕이 꺾였던 차에 그냥 빨리 사자. 그래서 오버비딩 해가지고 경쟁 없을 때 바로 샀고요. 높은 가격을 바로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도 주말로 예정돼 있던 그 오픈하우스를 바로 취소하고 저희한테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쪽 이쪽. 그게 맞아야 이게 집이 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여기 좀 수요가 높은 지역은. 참 집 사기 어려웠습니다.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집을 못 샀던 적이 그 전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그 리얼터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꼭 2명 이상, 2명 내지 3명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리얼터가 좋을 것인가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지역은 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 80년은 다 된 집들이거든요. 저희 집도 1930년인가? 그때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집들은 그 메인터넌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집 상태가 어떠냐. 왜냐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집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집을 사고 나서 그거 고치고 뭐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줄 수 있는 리얼터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산다.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렴하게 사서 내가 고치겠다. 이건 다른 얘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태를 좀 꼼꼼하게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저희 동네처럼 오래된 집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은 리얼터가 낫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젊은 리얼터 한두 명,
그때 뭐 집을 사려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시절에 조금 따라다녀 봤는데 잘 몰라요. 자꾸 거래를 성사시키는 쪽으로만 자꾸 사람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경험 있고 노련한 리얼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집이 낡은 집이 많은 동네는 특히요. 그런데 또 텍사스 같은 데는 또 사정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 얘기가 들어보니까 텍사스는 땅이 너무 넓고 개발이 안 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좀 한 20, 30년만 지나도 엄청 오래된 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있는 집을 유지 보수하기보다는 새 집을 지어서 나간다네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또 새 집을 짓고, 그러면 기존 집에 한 10년, 20년 살던 사람들은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새 집으로. 그럼 기존 집은 그냥 버린다기보다 거기 있으면 또 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집을 이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새 집을 지어서 나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텍사스 지역은. 반면에 이제 보스턴이나 이쪽은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다 옛날 그 도시들이 있고 그 안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이제 잘 해서 집을 유지하는 이제 쪽으로 발달을 해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서 뭐 좀 젊고 쌩쌩한 이런 리얼터가 좋은 지역도 있을 거고, 뭐 숫자에 능하고 계산 차차차 해주는 이런 리얼터가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낡은 집을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면 좀 경험이 있고 노련한 그런 리얼터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집 살 때 저는 그 인스펙션이라고 집 상태를 그렇게 이제 조사하는 거, 그걸 면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이 집을 꼭 사야 됐기도 했지만 이 집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집주인이 굉장히 메인터넌스를 잘 해놓은 집 같았어요. 집이 굉장히 이제 깔끔할 뿐더러 지하실에 내려가봐도 그 전기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너무 정말 깔끔하게 탁 박스에 담아놓고 아주 집주인이 단정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스펙션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이제 계약의 오퍼의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과감히, 왜냐면 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웨이버 안 하겠다, 인스펙션 안 한다 해서 하고, 가격은 훨씬 더 높이고 막 이렇게 해서 당장 이제 샀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 10번 떨어지고 많은 걸 겪고 이제 알게 된 노하우죠. 어떤 승부를 내야 될 때,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는 던져야 집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 노련한 리얼터가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집을 사실 때 그 리얼터를 꼭 인터뷰를 잘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 그리고 목적에 맞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집을 사시고, 그리고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시고, 뭐 가급적이면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좋으니까 그 좋은 리얼터를 계약하셔서 끝까지 가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 같은 거는 발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좋은 집을 사실 수 있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3명 꼭 인터뷰를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